망구. 망고. 네, 오늘은 이제 주식을 몇 주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주식을 매수했죠? 원전 관련해서 이제 전에 말했던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일본의 히타치, 그리고 플로르까지.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그 사모펀드에 이제 넘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느낌이고. 그럼 일단 두산중공업을 매수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이제 원전 관련해서 가장 이제 가치가 이제 뛰어오를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1등주라고 이제 뭐 생각을 했다 뭐 그 정도. 그죠. 전통적인 우리나라 원전 1등주 같습니다. 그 다음 플로르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뉴스케일 파워라는 지금 이제 원전의 그 뭐야 건설 쪽이었나? 건설 쪽에 SMR. SMR. 어. SMR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SMR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더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아직 상장을 하기 전이고, 이 플로우라는 회사가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그 지분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 대주주라고 하더라고요. 대주주다. 40% 이상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우르 주식을 일단은 이제 구매를 했다. 그럼 뉴스케일 파워는 상장 후에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까? 무조건 일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다른 기업들 상장되는 거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한번 쳤다가 훅 내려가더라고. 이제 그런 걸 조심해가지고 이제 이 꺾여 내려오는 타이밍을 잘 보고 또 매도도 잘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너럴 일렉트릭 GE를 매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회사고, 이게 에디슨 때부터 이제 시작된, 에디슨이 창립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미국 쪽에서는 가장 이제 역사가 깊은 회사가 이제 첫 번째고. 네, 여기 카메라 이쪽입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카메라. 지금 몰골이 안 좋아가지고 나 잘 안 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그나마 좀 이제 가장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히타치는 매수를 못했죠. 100주씩 사야 돼가지고. 맞아요. 히타치는 일본 주식인데 100주 최소 구매가 100주더라고요. 한 주당 6만 원이니까 100주는 600만 원.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라서 일단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깝긴 해요. 이것도 왜냐면 이 히타치가 뜬 이유가 그동안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한국권에서의 탈원전 바람 때문에 원자력 회사 자체가 다 제대로 된 사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일본이 이제 원전을 허용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히타치라는 회사를 필두로 많은 이제 해외의 원전을 기술이 있는 회사들과 히타치가 많이 협업을 했어요. 지금도 협업 중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원전을 많이 건설하게 되면 이 히타치가 또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매수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전 관련한 주식은 이제 매수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10배거, 이제 10배의 주식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10배거의 주식을 찾고 있는데, 일단 10배거의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징. 지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10배거의 어떤 성질.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이제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10배나 이제 고성장을 할 만한 그런 것을 이제 찾는 게 이제
텐베거를 이제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관심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일단은 그 과거에 어떤 게 이제 텐베거 애매한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0배가 오른 주식들의 어떤 특징. 특징 뭐 그런 걸 좀 찾아보려 했는데 뭐 이건 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고 사실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조금 얘기했을 뿐이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일단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이제 거품이 좀 빠진 상태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많이는 아니어도 이제 좀 알아봤죠 오늘. 그쵸.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죽었죠 최근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식으로는 어떤 것을 이제 구매하셨습니까? 일단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을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메타 관련주들을 모아놓은 ETF를 한 주 구매를 했죠. 이게 라운드힐 메타버스 ETF 그걸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메타버스를 구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메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주식이 굉장히 이제 주가도 굉장히 고점을 찍고 있는 거의 메타 관련주들은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지고 뭐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많이 꺾여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럼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왔을 때 이 메타 플랫폼이 주도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메타 플랫폼은 그 회사 이름 말하는 건가요? 그쵸. 아, 페이스북이죠. 네. 내 생각은 이제 메타 플랫폼이 이제 주도를 할 거다. 아예 회사 명 자체도 메타로 아예 바꿔버렸고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쓰고 있는 데다가 그 튼튼한 기업이었고 그럼 굉장히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에서는 굉장히 가장 이제 막강한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그 ETF에서도 계속 메타 플랫폼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 그쵸. 이제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면 이제 오큘러스의 그러니까 VR 기기의 최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회사 명도 그렇고 뭔가 앞으로 메타버스를 주도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근데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주도할 만한 회사는 아닌 걸로 판단을 많이 해요. ETF에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운드힐 메타버스 ETF를 이제 한 주 구매했는데 그러면 요 ETF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라운드에 뭐 있었지? 한 4-5개 있지 않았나? 이게 다 싹 다 ETF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블록스, 엔비디아, 메타가 있네? 메타 한 8%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만 여기 ETF에는. 이 ETF에만 이제 메타가 들어가 있었다. 다른 ETF에는 거의 대부분 빠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유니티는 뭐지? MS는 마이크로소프트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까지. 그러니까 큰 빅테크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런 빅테크들이 새로운 메타버스 기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종종 들리거든요. 이제 AR이든 구글 글라스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제 생각에도 분명히 올 것이다. 이 스마트폰이 불편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이 손가락으로 뭘 조그만 화면을 보고 친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음성으로도 인식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분명히 좀 더 나은 기기가 개발될 것이고 이런 큰 빅테크들에서 개발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이런 VR 기기들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제조 회사에서 또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더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식 공부는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우상구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이제 지금 부동산에 가서 우리가 오늘 질문해 볼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그게?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죠? 그 다주택자 물건을 샀을 때 이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매물이 다주택자의 매물인지 아닌지. 다주택자의 그 매물을 샀을 때 조합원 자격은 주어질 수 있는데 입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였고, 다주택자는 조합원 자격이 아예 안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조합원 자격은 나와. 그 다주택자는 한 그 5개를 들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하나만 가질 아니, 수가 있어.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아니지, 조합원 자격이 하나지. 자, 이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조합원 자격이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 저 일시 정지 해놓은 예, 확인해본 결과 일단 동일 구역 내,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내 다주택자는 이제 조합원 자격을 한 개만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주택자가 내도 매물을 샀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세대를 분리하면 나온다는 거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알아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주택자의 매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매를 했을 때 조합원 자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죠. 네. 다주택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다주택자의 매물인 경우에는 우리는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물이 다주택자의 매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부동산이라고 판단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내가 다주택자인 걸 숨겨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걸 알아봐야 될까요? 어떤 거 알아봐야 됩니까? 그 다음은 이제 이 매물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매물인지,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이 되는 매물. 왜냐면 너무 작은 거는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그걸 알아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나온 매물의 가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0평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20평 정도의 부동산을 사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30평대를 사면 나중에 40평대의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20평대나 30평대의 금액은 얼마인지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고, 금매가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상가가 딸린 건물,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인 건물을 사면 차후에 상가와 주택을 다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가격은 얼마인지.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게, 일단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 그래서 금액대가 적절하다면 이런 거를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구역이 큰 이제 대규모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가로서의 가치도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해운대역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금액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소득. 일단 사업소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그 영상보다 항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네, 영상보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난 사업소득이 필요하다. 항상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사업소득을 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야, 이거를 일단 제 생각에는 컨텐츠와 어떤 타겟층을 정하고 컨텐츠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만들면 앞으로 더 키우기도 좋고 혹은 대기업에서 인수를 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이런 쪽의 방향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의 타겟팅을 정한다면 어떤 타겟팅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지. 말하기 좀 그렇다. 이거. 왜? 당신들 타겟팅을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당신들 말고는 볼 필요 없어요.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제 유입되는 그런 층이 이제 우리 이제 타겟층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자연스럽게 이건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무튼 이게 어떻게 조금 연관을 짓는다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요즘 또 골프에 다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열광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골프랑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한번 엮어보자.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골프라고 하면 확실히 지금 엄청 핫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뭔가 약간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는 느낌? 이게 또 언제 식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트렌드의 느낌이 있는데 내 생각에 이제 골프 다음의 트렌드는 그리고 우리가 해운대에 있기도 하고 그게 요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요트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현재도. 요트는 이게 스포츠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떤 요트라고 하죠? 그 바람을 서핑인가 그게? 서핑. 이거 윈드 서핑.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골프 이후에 또 조금 여유 있는 층들이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제 윈드 서핑 같은 걸 많이 할 거다. 그거 요트랑은 좀 별개네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포츠가 이런 윈드서핑이라던가 요트 쪽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어요. 분명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해운대에 있고 요트 경기장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에도 그러니까 골프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가깝기도 하고 심리적이나 지리적 거리가 혹시 그러면 윈드서핑이나 요트 이쪽에 어떤 이런 좀 즐기는 쪽으로 한번 타겟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괜찮다. 괜찮죠. 이거는 완전 몸이 드러나는. 그러게요. 이런 분들이 볼만한 어떤 컨텐츠나 물품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면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트랑 윈드서핑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고 이분들도 한번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무조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망고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예, 망고.